자, 이제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숙지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소도 뭐 외상매출금이다, 받은 어음이다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까지 섞은 거래들 썼었죠. 그럼 거기에서 회계상의 대손 당했을 때에 그 부가가치세도 조절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회계 처리도 같이 나중에 섞여서 같이 한 번 더 볼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이 잘 쓸 수가 있어야 나중에 부가가치세가 섞였을 때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것만 정립하시면 쉬워지는데, 얘가 정립 안 된 상태에서 걔를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애가 다시 탄생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전에 그 유형자산 처분하는 것처럼 같은 건데 부가가치세만 붙은 건데, 그걸 회계에서 처리하는 게 잘 안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봤을 때 그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로 보이는 것처럼 얘도 그렇게 보일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 정립을 좀 잘 한번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대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채권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 대손은 채권별로 각각 설정을 할 거고, 그리고 이 대손 충당금 설정은 기말에 하게 될 거예요. 기말에. 왜 기말에 할 거냐면, 기말에 내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한 거는 거의 대다수가 전부 다가 내가 수익을 인식했거나 아니면 내 자산을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올해 기말까지 일어난 건데, 채권이라는 건 아직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 수익이든 자산으로 인식한 건데 이걸 내년에 못 받게 되어 가지고 비용 처리하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되겠죠. 올해 물건 팔아서 수익 인식해 놓고선 내년에 못 받았다고 비용 처리하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내년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이 대손 충당금을 기말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내년에 얼마 정도 못 받을 것 같다고 합리적인 대손 추정률을 가지고 미리 비용 처리를 해둘 거예요. 그럼 대손 충당금 설정하기 위한 이 기말 설정액은 공식이 기말 채권 잔액에 곱하기 대손 추정률을 곱해주고, 그럼 대손 추정률을 곱해주면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기말 설정액이 나오게 돼요. 대손 충당금을 얼마 설정할 거다라는 기말 설정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대손 충당금 기말 설정액 얘가 우리의 목표액이라고 보면 돼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금액만 설정해 둘 거예요. 그럼 이 금액만 설정할 건데, 우리가 올해 처음 설정하는 게 아니고 올해 이전부터 계속 설정해 오고 있었다면 대손 충당금을 다 썼을 수도 있고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남아 있다면 우리는 부족한 부분만큼만 채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보충액이 나오거나 없거나 환입액이 발생하거나. 그럼 보충액이 나온다는 건 이 값이 플러스라는 거예요. 100만 원 설정할 건데 60만 원만 잔액이 있다. 그러면 40만 원을 보충할 거고, 100만 원 설정할 건데 100만 원 있다면 그냥 그대로 가면 쓰면 되니까 뭐 보충이나 뭘 할 필요가 없고, 100만 원 설정할 건데 120만 원 있다면 마이너스 20 나오겠죠. 그러면 20만 원을 빼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우리 추정치지만 충당자라고 붙어 있는 글자는 우리가 추정치지만
뭔가의 차감 계정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모아둔 형태예요. 그럼 채권을 우리가 못 받을 것 같다고 모아둔 돈이죠. 그럼 채권은 자산이에요. 근데 자산을 못 받을 것 같대. 그럼 자산을 줄여주는 계정이죠. 그래서 자산의 차감 계정 성격으로 자산의 반대 자리인 대변의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장부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은 차감 계정이든 뭐든 전부 다 차변에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우린 장부상에서는 줄여주려면 반대쪽에 있어야 줄어드니까 반대쪽에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보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걸 보충법이라는 건 모자란 만큼만 채워 넣는 거,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자, 참고로 법인세법에서는 총회법 혹은 환입법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총회법. 자, 근데 얘를 왜 참고로 쓰듯이 법인세법 이야기하냐면 우리 회계 문제에서 대손충당금 일반기업 회계 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은 총회법을 사용한다, 환입법을 사용한다, 이런 표현이 지문으로 나와요. 그럼 그거는 법인세법 거고 우리는 부족한 만큼 그냥 채워 넣는 방식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환입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앞에 제가 100만 원 있는데 60만 원 있으면 40만 원 채워 넣을 거라 그랬죠. 그런데 환입법은 100만 원 설정할 거예요. 근데 60만 원 있죠. 그럼 60만 원 빼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00만 원을 채워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100만 원 되는 건 똑같은데, 근데 서로의 계산상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계산상에는 물을 채운다 생각했을 때 물 비우고 다 채우는 것보다 모자란 부분 채워 넣는 게 편하니까 이 방법을 쓰는데, 법인세법은 생각이 틀려요. 매년 돈 번 걸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니까 올해 건 올해 걸로 끝. 왜냐면 얘 설정할 때 차변의 비용이거든. 근데 그게 남았으면 다 돌려줄게, 올해 건 다시 시작해, 이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다 빼내버리고 다시 설정할 것 전에 거 다 집어넣는 방식이고, 이렇게 둘이 다른 방법을 써요. 어느 게 맞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저도 아무 생각해도 회계는 얘가 편해요. 세법은 얘가 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편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상황들 가지고 그럼 플러스 나왔을 때하고 마이너스 나왔을 때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거, 그걸 좀 볼게요. 첫 번째, 보충액이 나온 경우. 자, 보충액이 나왔을 때에 매출 채권을 설정할 때는 차변에 대손 상각비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자, 제가 필요한 건 자기 짝지가 있어요. 페어가 있죠. 자, 꼭 자기 짝지를 찾아야 되지 다른 짝지 자리에 가면 큰일 나요. 그죠? 꼭 자기 짝지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이 대손 상각비라는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굳이 제가 안 쓴 거는 이 계정 과목이 하나밖에 없어서 안 쓴 건데, 이론상으로는 성격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판관비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판관비니까. 그럼
기타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면 기타 채권이라는 건 매출 채권 빼고 매출 채권이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오면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이 두 개를 빼고 나머지는 우리 미수금,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설정할 때는 영업외 비용인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은 영업외 비용이에요. 얘는 그리고 이 계정 과목들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서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럼 자기 짝지를 맞춰서 써야 되겠죠. 자, 대손 충당금 이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는 이 채권 계정 과목의 다음 번호를 쓰고 있죠. 그죠? 우리가 전산 세무이급, 전산 회계이급만 본다면 제가 그런 말은 자주 안 하는데 우리 스마트A는 옆에 참고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끔씩 얘가 나왔을 때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그럼 대손 충당금을 써야 되는데 단기 대여금이나 미수금 나오면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얘 번호가 뭐지? 그럼 계정하고 및 적요 등록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미수금이었으면 그럼 일단 미수금 한번 쳐보면 되지. 그럼 120번 보면 다음 번호이 121번 치면 얘 짝지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제가 다음 번호다라는 것도 그냥 인지하고 계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시험 보면서 그 문제 풀려고 계정과 및 적요 등록 가서 얘 관계 계정 뭐 있는지 막 찾아보고 있는 건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지금 둘 다 보충할 때도 얘는 매출 채권은 판관비로 처리하고 그 외 기타 채권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환입액이 나오면 마이너스로 금액이 있으면 매출 채권은 우리가 대손 충당금 잔액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줄여야 돼요. 그럼 우리는 대손 충당금의 자리가 대변이라서 늘려야 될 때는 채워 넣을 때는 대변에 썼는데 대변이 너무 많다면 줄이기 위해선 차변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다 계정 과목을 쓸 거고 그럼 대변에 쓰는 계정 과목은 대손 충당금 환입이다라고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 과목의 성격은 얘는 800번대를 써야 되고 매출 채권 거니까 그럼 800번대인데 지금 800번대는 판관비인 비용 자리잖아요. 비용 자리인데 대변에 온 거는 얘는 판관비의 차감 계정이에요. 비용을 과거에 설정할 때는 비용 처리했고 얘가 돌아오니까 비용을 취소한 거예요. 그럼 설정할 때 판관비였으니까 매출 채권은 돌아오면 800번대 판관비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판관비. 근데 판관 비용 처리한 건 아니고 비용을 차감하는 성격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럼 기타 채권은 분계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대손 충당금 환입은 900 기타 채권의 대손 충당금 환입은 기타 채권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할 거예요. 얘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얘는 이론에도 잘 물어보고 실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보충하는 거는 우리의 자동 계산할 거예요. 사실 우리 K랩에서는 이건 1도 아니었잖아. 대손삼각 버튼 누르면 1%, 그럼 얘가 얼마 보충하라까지 나왔죠. 그 오른쪽에 나왔던 금액이 플러스면 그냥 자동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손삼각 버튼 들어갔는데 마이너스가 뜨는 거야. 대손 충당금이 많다는 거예요. 얘가 나오면 계산 자료 입력에서 도로 나와서 얘는 수동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계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분계를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위에 분계는 대충 버튼만 잘 누르다 보면 잘 들어가잖아요. 얘는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분계를 기억해야 되면, 내가 지금 대손 충당금 환입하고 있는데 매출 채권이냐 기타 채권이냐 생각해서 같은 계정 과목이니까 두 개 있죠. 이때는 두 번째 거 쓰면 안 돼요. 이때는 왜냐면 일반적으로 문제 나오는 게 마이너스가 뜨는 게 매출 채권이 자주 나와요. 매출 채권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두 번째 거 쓰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죠. 대손충당금 설정 자체도 매출 채권이 많이 나오고 비율적으로, 그럼 환입도 매출 채권이 많기 때문에 꼭 이때는 또 두 번째 거 쓰시더라고. 내가 다른 거에서 두 번째 거 할 때는 너무 쉬운 거라 생각하고 엔터를 빠르게 쳐서 첫 번째 거 실수하신 경우가 많은데, 얘는 또 꼼꼼하게 보시는지 두 번째 거 쓰시는데 이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구분만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야기한 설정하는 거는 우리가 기말에 하는 거죠. 기말 12월 30일 날 하는 거라서 우리가 계산할 때 막 이번 주에 봤던 거라서 많이 낯설지는 않죠. 그죠? 자, 우리 아래 그 57페이지 아래에 대손 설정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대손 설정 적혀 있는 곳에 동그라미 1번에 직접 상각법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직접 상각법이라는 건 뭐냐면 대손 충당금을 제도를 사용 안 하고 그냥 채권이 대손 당하면 그냥 바로 지우면서 대면에 외상배치금을 지우면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처리하고, 미수금 못 받게 되면 미수금 지우면서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대손 충당금 설정 없이라고 적은 게 대손 충당 설정 안 하고 실제 회수 불능되는 때에 비용 처리하는 건데, 이게 우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도 적합하지가 않고 보수주의에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이런 표현이 있다만 보시면 되지 우린 이 방법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래에 우리 매출액 기준 충당금 설정법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자, 얘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이 아니고 얘도 장점은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건데, 장점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가장 적절하지만 기말에 우리 채권의 가치를 보여주는 데에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제일 아래 BS가 뭐의 약자죠?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에 저는 지웠는데 채권 잔액 가지고 채권 잔액으로 우리 잔액 비례법, 일정 비율은 잔액 비례법이나 아니면 연령 분석법을 적용해서 쓸 거라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 잔액 비례법, 연령 분석법 이런 이야기 옛날 책에서 제가 한 번 정도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도대체 뭔 소린지.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설정하는 이 금액을 구하기 위한 방법인데, 잔액비례법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했던 거예요. 우리가
채권 잔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있다 볼게요. 그러면 그냥 이 1억 원을 가지고 대손 추정률을 1%로 삼으면 그러면 우리가 1억 원에 1% 하면 100만 원이다. 그럼 이 100만 원을 설정하겠다. 지금 우리가 했던 방식이죠. 이게 잔액 비례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연령 분석법이라는 건 채권 잔액이 1억이 있는 건 똑같은데 이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간이 얼마 됐는지를 구분해서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못 받은 거면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만약 어제 사간 거면 사실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채권이 발생한 지금 기간에 따라서 대손율을 달리 가지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채권 잔액 1억 중에서 우리가 오늘 1개월 이내 발생한 채권이 5천만 원이고 자,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발생한 게 3천만 원이고 다음 4개월부터 6개월이 1,500만 원이고 6개월 이상 된 게 나머지 5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눴을 때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문제에서 줄 거예요. 얘가 많이 나온다면 1개월 이내는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예를 들어 1%다. 얘는 2%다. 얘는 3%다. 얘는 못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4%다. 이렇게 서로 내가 채권 못 받은 지 기간이 오래될수록 대손 추정률을 높이 잡는 거예요. 그럼 얘는 50만 원이고 얘는 얼마죠? 60만 원이죠. 60만 원이고 얘는 45만 원이고 얘는 20만 원이다. 그럼 전부 다 합치면 175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그냥 시험 때는 이 정보를 줘요. 이렇게를 적어주면 그냥 가로로 곱하고 가로로 곱하고 가로로 곱하고 해서 그냥 합쳐서 이 금액을 설정할 건가 보네. 얘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여기에 대손 충당금 이제 잔액 빼서 보충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앞에 썼던 공식에서 대손 설정의 목표액을 구할 때에 얘는 기간별로 대손율을 달리한 거고 얘는 그냥 그런 거 안 따지고 전체를 몇 퍼센트 못 받을 거야. 그래서 왼쪽을 잔액 비례법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 오른쪽은 연령 분석법 기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뭐가 뭐야? 불러줄게. 예. 잘해. 산수한 거야. 다 합쳐서 175만 원. 자, 이게 우리 잔액 비례법이고 대손 충당금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는 여기까지만 적혀 있지만 자, 우리는 이제 대손 충당금 설정했으니까 사용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회수하는 거 이거 좀 볼게요. 자, 대손 발생할 때에 우리
회계 처리를 가지고 보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만 원 있다고 보고, 자, 우리가 문제에서 대손이 발생을 하면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행동이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는 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너무 줄였었나요?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 조회하는 게 너무 길었어요.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문제에서 아무 말 없어도 해야 되고, 친절하게 대손 충당금 잔액을 알려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없었다고 그렇게 내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의제기 신청하면 시험협회에서 답변도 안 해요. 그래서 무조건 알아서 가야 되는 건데, 만약에 문제에 적혀 있는 거는 자기들이 장부 문제나 앞쪽에서 뭔가 영향 미치는 걸 잘못 내거나 미심쩍을 때는 알려줘요. 근데 그럴 일이 없다는 확신이 찼을 때는 안 알려줘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대손 당했다 그러면 장부에서 대손 충당금, 대손 당한 그 채권의 짝지인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0만 원이다라고 지고 시작을 하면,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대손 당해서, 자,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이 70만 원을 대손을 당했다면, 그럼 우리는 70만 원 당했을 때는 일단 잔액 조회 보니까 100만 원이니까 여유가 있죠. 그럼 차변에 대손 충당금 70만 원 끌어쓰고 외상 매출금의 짝지를 끌어쓰고 줄일 거예요. 그럼 대변에 있던 100만 원이 70만 원 끌었었으니까 얘가 30만 원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또 대손이 발생했는데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못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외상 매출금 50만 원 못 받게 되었을 때 잔액 조회 보니까 30만 원 잔액이 있네요. 그럼 우린 일단 대손 충당금 30만 원을 먼저 끌어쓰고, 그 다음 20만 원 쓸 때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 대손 상각비라고 쓰려고 그랬죠. 그럼 그때 한 번만 더 체크해 봐 주실게. 얘가 매출 채권인지를 보고,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일 때만 대손 상각비라고 판관비를 쓸 수 있어요. 우리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는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일 때만, 이거일 때만 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판관비니까. 그럼 우리가 또 대손이 외상 매출금 3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젠 대손 충당금 다 끌어써서 하나도 없잖아. 그럼 잔액 받는데 오간 흔적은 있는데 잔액에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합계 라인은 차변에 썼던 거, 그 대변에 썼던 거, 차변에 썼던 게 오간 흔적을 다 써두는 것이고, 우리 이 합계 잔액 시산표 있죠. 근데 저하고는 무조건 잔액만 보기 위해 들어가요. 이 시산표는 합계 시산표와 잔액 시산표가 따로따로 있는 건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두 개를 한 번에 보여줘서 이름 합쳐서 합계 잔액 시산표예요. 만약에 따로따로 보여준다면 저는 잔액 시산표 들어가지, 합계 시산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가요. 그게 왜 들어가? 그냥 잔액 시산표 보러 갔다가 옆에 있어서 보인 거예요. 합계 시산표는. 그럼 무조건 잔액만 보는. 잔액은 자기 자리 쪽에만 잔액이 있어요.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래서 우리가 분기하다가 갑자기 얘 자기 자리가 어디지 모르겠잖아.
그럼 합계자산표 가서 걔 금액 적혀 있는 데가 자기 자리예요.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들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 들어갔는데 하나도 없다면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이죠. 그래서 대손 상각비 3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똑같이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만 원 있는데 대손 발생한 게 단기 대여금인 거예요. 그럼 못 받게 된 단기 대여금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럼 단기 대여금도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은 못 받게 되었으니까 그럼 얘가 70만 원이라면 어떤 채권이든 간에 못 받게 되었으면 얘 짝지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보러 갔는데 얘 짝지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이나 있는 거예요. 그럼 얘 끌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대손 충당금 70만 원을 끌어쓰고 단기 대여금의 짝지를 끌어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랬다가 또 단기 대여금 이번에 50만 원이 못 받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잔액 조회 봤더니 이 앞에 대손 때 70만 원을 써서 30만 원만 남아 있으면 그럼 대손 충당금은 30만 원 있는 거 마저 다 끌어쓰고 나머지 20만 원은 이번엔 봤더니 매출 채권이 아니죠. 그러면 얘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 저 틀릴 뻔했네. 그죠? 시험 봤으면 틀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돈을 못 받게 되었어요. 그럼 단기 대여금 얘 못 받게 되면 아무 말이 없어도 합계잔액시산표를 들어가 보는데 단기 대여금 계정 과목이 합계잔액시산표에 있는데 그 아래에 대손 충당금이란 계정 과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합계잔액시산표에 걔 밑에 대손 충당금이 없다는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설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잔액이 없다는 상황인 거예요. 썼다가 다 썼을 수도 있지만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전에 세무위급에서 단기 대여금이었나 미수금이었나 하면서 장부 조회서 할 것이라고 친절하게 적어 놓으니까 다들 거기에 말려가지고 갔는데 걔 밑에 대손 충당금이 없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찾아서 다들 그 찾았다는 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나와서 그때 미수금과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은 어디서 봐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그 소리 듣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합계잔액시산표 그랬죠. 그게 없었대. 그럼 없겠지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죠. 한 번도 그게 안 나와 있다는 건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거예요. 나와 있는데 잔액 없는 건 설정에 쓰다가 다 썼다는 거고 다 썼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합계시산표 때문에 흔적이 남아 있거든. 잔액이 없는데 그냥 없으면 한 번도 쓴 적이 없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 번호나 이런 거 모르잖아. 그래서 본 계정을 무조건 찾아가 가지고 아래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 찾고 그 아래 거 찾고 그럼 하나도 없든 혹은 이렇게 있었는데 잔액이 없든 그러면 기타 채권이니까 기타의 대손 상각비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이게 우리 대손 충당금 이제 대손 당했을 때 쓰는 거고. 자, 우리